민수 씨, 이 여자 누구야? 폴란드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온 에바. 남편 하나만 믿고 버티던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에 낯선 이름이 뜹니다. 소피아.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 한 줄. 오늘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민수. 덕분에 하루가 버틸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이걸 그냥 동료 사이라고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녁 9시였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우리는 이랬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는. 마치 룸메이트 같은 부부. 처음엔 아니었는데.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나라와 민수와 살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순간이 설레고 새로웠다. 민수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고 시장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맛봤고 밤늦게까지 환한 서울 거리를 구경했다. 그때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그런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손에 쥔 접시를 헹구며 물을 끓였는데 식탁 위에서 불빛이 들어왔다. 민수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문득 화면에 떠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소피아. 누구지?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식탁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민수는 아직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듯 보였다. 휴대폰 화면엔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오늘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민수. 덕분에 하루가 조금은 버틸만 했어요. 손이 떨렸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금발의 긴 머리,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외국인 여성.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민수 씨.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손에 든 휴대폰을 봤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여자 누구야?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건 누구냐고 물었어. 회사 사람이야. 같이 프로젝트 하는. 회사 사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회사 사람한테 위로를 해줬어? 그 사람 하루가 버틸만하게?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체 뭘 위로해준 건데? 에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목소리가 커졌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했다. 한국까지 와서 당신만 믿고 여기 살아왔는데 당신은 대체 나 몰래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 메시지가 뭐야 그럼?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다. 덕분에 하루가 버틸만 했어요? 이게 동료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벽에 기댔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언제부터였어? 에바. 언제부터 이 여자랑 이런 식으로 연락한 거냐고. 최근이야. 정말 최근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최근이면 얼마나 최근인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을 머리카락에 쥐어짜듯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죄책감? 아니면 혼란? 민수 씨.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이 여자가 당신한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 그 사람이 당신 덕분에 하루를 버틴다고?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소피아는 회사에서 힘들 때 말을 들어줬어. 말을 들어줬다고? 응. 그냥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 같은. 그게 나한테 안 되는 거였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피곤함과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에바, 너는 한국 생활이 힘들잖아. 너도 매일 지쳐있고 외롭고 나는 너한테 내 힘든 얘기를 더 보태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는 소리쳤다. 목이 쉴 정도로.
나는 당신밖에 없어. 여기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서 밖에 나가면 무시당하고 명절 때마다 시댁 가면 뭐라도 잘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있었던 거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을 해줘. 그럼 내가 짐 싸서 나갈게. 에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 이건 뭐야?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엔 아직 소피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 뒤에서 다른 여자랑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게 사랑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졌다. 쿵 소리가 났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지, 이 여자랑 대체 무슨 사이인지 알고 싶어. 민수는 눈을 들어 나를 봤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소피아는 회사 동료야. 외국인이고 한국 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그 사람한테 회사 일이 힘들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게 다야? 응. 진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수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폴란드에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왔어. 가족도 친구도 일도 다 버리고. 왜 그랬을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민수가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나한테 시간 좀 줘. 에바. 제발. 나는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랑했던 사람이, 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낯선 감정이 나를 무너뜨렸다. 밖에서 민수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것 같았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편의점, 밤 12시까지 환한 거리, 지하철에서 쏟아지는 사람들, 빨간 소스 가득한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민수 손을 잡고 걸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 나라가 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지.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신혼에 설렘이 있었고 민수가 매일 퇴근하면 나와 저녁을 먹고 주말엔 함께 돌아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바빠졌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내일 새벽까지 야근해야 돼. 미안해. 주말에 회사 나가야 할 것 같아. 프로젝트가. 처음엔 이해했다. 한국 직장은 원래 그런 거라고 들었으니까. 하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민수는 또 회식이었다. TV를 켜봤지만 한국어가 빠르게 쏟아져 나와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예능 프로그램 같았는데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만 시끄러웠다.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빼곡하게 켜져 있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가족이 함께 있을 것이다. 나만 혼자. 폴란드에 있었다면 지금쯤 엄마한테 전화했을 것이다. 친구들을 만나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긴 한국이었다. 엄마한테 전화하려면 시차를 계산해야 했고 친구들은 모두 지구 반대편에 있었고 나는 이 도시에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다. 민수. 그리고 그 민수는 지금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 와?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11시쯤? 조금 늦을 수도. 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기다려야 했다. 명절 때는 더 힘들었다. 처음으로 시댁에 간 날 나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다. 에바야, 이리 와서 인사해. 민수 엄마가 부르셨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발음도 이상했을 것이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때로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에바는 김치 먹을 수 있어? 폴란드는 춥지? 한국은 어때? 민수가 잘해주지? 질문들이 쏟아졌고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말을 잃었다. 한국 가족들은 모두 빠르게 한국어로 이야기했다. 웃음소리가 터지고 농담이 오가고 과거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나는 그 속에서 투명인간 같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언제 웃어야 할지 모르겠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었다. 민수는 가족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물었다. 민수 씨, 나 오늘 좀 이상하게 보였어? 응? 왜? 시댁에서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민수는 웃었다. 괜찮아. 다들 에바 예쁘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고 싶었다.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웠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 매일 아침 책을 펴고 유튜브를 보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연습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달랐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직원이 빠르게 뭐라고 물었다. 나는 알아듣지 못해네. 하고 되물었고 직원은 표정이 굳어졌다. 카드요? 현금이요? 아, 카드요. 포인트 적립하실래요? 네. 아, 괜찮아요. 간단한 대화조차 버거웠다. 은행에 가면 더 심했다. 서류를 보여주며 뭔가를 설명하는데 나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 씨가 같이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성인인데 은행 업무 하나 혼자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국어 학원에 다녔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중국인이나 베트남 사람들이었다. 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고 나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어쩌다 한국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생겨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에바 씨는 폴란드에서 왔어요? 네. 한국은 어때요? 좋아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침묵. 나는 뭘 더 말해야 할지 몰랐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결국 나에게 남은 건 민수뿐이었다. 민수가 퇴근하는 걸 기다리고 민수와 저녁을 먹고 민수와 대화하는 게 내 하루의 전부였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지쳐 보였다. 오늘 회사 어땠어? 응, 그냥 바빴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피곤해. 대화가 점점 짧아졌다. 어느 날 밤 민수가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또 야근했어? 응.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을 감았다. 나는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 민수 씨,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에바. 민수가 눈을 뜨며 나를 봤다. 나 좀 쉬게 해줘. 제발.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미안해. 아니, 미안한 건 나야. 근데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계속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좀 힘들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압박? 내가 민수한테 압박을 주고 있었던 거였나? 나는 그냥 당신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쉬고 싶을 때도 있어. 민수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눈물이 났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을 뿐인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였나?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수는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 등을 돌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다.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바로 그때쯤 소피아가 민수의 삶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된 외국인 동료.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민수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는 몰랐다. 내가 민수에게 기대고 있을 때 민수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걸. 그날 민수는 회사에서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다.
사실 민수의 실수가 아니라 팀원이 잘못 전달한 자료 때문이었지만 상사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다. 김민수 씨, 이게 뭡니까? 고객한테 이렇게 보고하라고 했어요? 회의실에서 상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로 이 프로젝트가 살아나요?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팀원들이 회의실 밖에서 힐끔힐끔 쳐다봤다. 민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시 하세요. 오늘 안으로. 퇴근하기 전까지 내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네. 회의실 문이 쾅 닫혔다. 민수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았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한국 회사 생활 5년째. 처음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끝이 없었다. 야근, 주말 근무, 갑작스러운 회식, 상사 눈치, 동료들과의 경쟁. 그리고 집에 가면 에바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주말에 뭐 할까? 에바의 질문들이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민수는 누구한테도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에바한테? 에바는 이미 한국 생활로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자기 고민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다. 가족한테? 부모님은 결혼했으면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실 게 뻔했다. 친구들한테? 다들 바빴다. 만나도 가벼운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다. 민수는 계단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삐그덕. 비상계단 문이 열렸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금발의 긴 머리를 묶은 여성이 서 있었다. 눈이 크고 파란색이었다. 외국인이었다. 민수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어였다. 민수는 얼른 일어서며 얼굴을 닦았다. 아, 네, 소피아 씨. 소피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었다. 스웨덴 출신으로 한국에 온 지 5년이 넘었다고 들었다. 한국말도 유창했고 일도 잘했다. 괜찮아요? 소피아가 다가오며 물었다.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소피아는 민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계단에 앉았다. 저도 바람 좀 쐴게요. 아, 네. 민수도 다시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회의실에서 많이 혼나셨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렸나요? 회사 사람들 다 들었을걸요? 문 닫아도 소리가 다 새어 나오더라고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창피하네요. 왜요? 민수 씨 잘못도 아닌데. 소피아가 말했다. 자료 잘못 전달한 건 박 대리잖아요. 근데 왜 민수 씨가 혼나야 해요? 민수는 놀라서 소피아를 봤다. 그걸 어떻게? 저도 같은 팀이잖아요. 다 알아요.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회사는 진짜 이상해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자를 혼내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소피아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했다. 민수 씨는 항상 열심히 하잖아요. 저 봤어요. 주말에도 나오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그런데 왜 맨날 혼나요?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런 거라고 넘기면 안 돼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민수는 소피아를 봤다. 소피아는 멀리 창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스웨덴에서는 일이 힘들면 말해요. 상사한테도 이건 너무 많아요. 줄여주세요 하면 같이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힘들다고 하면 나약하다,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참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소피아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 지금 많이 지쳐 보여요. 그 말에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정확히 봐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민수는 애써 웃었다. 이 정도는 흔한 일이니까요. 흔하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죠. 소피아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수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소피아는 일어서며 말했다. 저 퇴근하고 커피 한잔 할 건데 같이 갈래요? 기분 전환 좀 하고 가요. 민수는 망설였다. 저는 집에 가야 해서요. 10분만요. 진짜 빨리 마시고 갈게요. 소피아가 웃었다. 혼자 집 가지 말고 잠깐 쉬었다 가요.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다. 소피아는 아메리카노를, 민수는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다. 회사 생활 힘들죠? 소피아가 물었다. 네, 솔직히 요즘은 출근하는 게 두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걱정부터 됐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 감정을 인정했어요. 나는 지금 힘들다,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그냥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럼 터져요. 언젠가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내요. 아내분은 어떤 분이에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폴란드 사람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죠. 한국 생활은 잘 적응했어요? 글쎄요, 아직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외롭겠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저도 처음에 정말 외로웠거든요.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데 깊은 이야기는 잘 안 나누더라고요. 민수는 에바의 얼굴이 떠올랐다. 제 아내도 그래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면 힘들어해요. 민수 씨가 많이 도와주나요? 도와주고 싶은데. 민수는 말을 멈췄다. 저도 여유가 없어요. 회사에서 지쳐서 집에 가면 그냥 쉬고 싶은데 아내는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기 어렵죠.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건가 싶어서 죄책감도 들고. 안 나빠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 씨도 사람이에요. 지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민수와 소피아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퇴근 후 지하철역 앞에서,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소피아한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집에서의 부담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은 외로움. 소피아는 들어줬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다. 그리고 가끔 말했다. 민수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이 민수한테는 큰 위로였다. 어느 날 밤 회식이 끝나고 민수는 취해서 비틀거렸다. 소피아가 옆에서 부축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소피아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피아 씨. 네. 저 정말 너무 지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소피아는 조용히 민수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민수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그거 아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위험할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경계를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와 나는 같은 집에 살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오면 나는 침실에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봤다. 우리는 피하고 있었다. 대화하는 게 두려웠다. 뭘 물어야 할지, 뭘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민수는 침실에 있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화면을 봤다. 소피아. 또 그 이름이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열었다. 민수, 어제 문자 못 봤어요? 걱정돼요. 괜찮은 거 맞죠? 스크롤을 올렸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죠? 수고했어요. 민수 씨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저한테 기대도 돼요. 언제든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동료 사이의 대화인가? 더 올렸다. 사진이 나왔다. 민수와 소피아가 함께 찍은 셀카였다. 카페에서. 둘 다 웃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 회사 근처 공원에서. 나란히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 손이 떨렸다. 에바. 뒤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물었다. 이게 대체 뭐냐고. 민수는 한 걸음 다가오려 했지만 멈췄다. 에바 그건. 동료라며? 회사 사람이라며? 내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 사람한테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 같이 사진 찍고 공원 가고 카페 가고 이게 동료야?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대답해. 미안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당신이 이 여자랑 대체 무슨 사이인지.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해? 이렇게 자주 만나? 만났어. 인정해.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었어. 그 이상? 나는 민수 앞에 섰다. 키스했어? 잤어? 그게 그 이상이야?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진짜야. 소피아랑은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 이야기만? 응. 회사 일 힘든 것들 그런 얘기. 그걸 왜 나한테는 안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한테는 숨기고 그 여자한테는 털어놓는 거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에바 너는 이미 힘들잖아. 뭐? 너는 한국 생활이 힘들고 외롭고 나한테만 의지하고 나는 거기에 내 힘든 얘기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는 소리쳤다. 나는 당신 아내야. 당신이 힘들면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부부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에바 너는 몰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짓눌려 있었는지. 뭐? 너는 매일 나를 기다렸어. 퇴근하면 주말이면 휴일이면 항상 나랑 뭔가를 하고 싶어 했어. 나는 그게 부담이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부담? 응. 민수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나도 쉬고 싶었어.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었어. 근데 너는 항상 나한테 뭔가를 원했어. 대화, 관심, 시간 나는 그걸 다 줄 수가 없었어.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나를 피한 거야?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피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숨을 쉬고 싶었어. 민수가 일어나 나를 봤다. 소피아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냥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약해도 괜찮다고 해줬어. 눈물이 났다. 나는 그렇게 못해줬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에바 너는 너 자신도 힘들었잖아. 어떻게 나까지 받아줄 수 있었겠어. 그래도.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힘들면 힘들다고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왜 혼자 참았어? 말했어. 민수가 말했다. 나 좀 쉬게 해줘라고. 기억 안 나? 나는 그날이 떠올랐다. 민수가 퇴근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던 날. 내가 주말 계획을 물었을 때 민수가 그렇게 말했었다. 나 좀 쉬게 해줘. 그때 나는 화가 났었다. 나도 힘든데 너만 힘들어? 그렇게 생각했었다. 미안해.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당신 말을 무시했어. 나만 생각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나도 너를 제대로 못 챙겼어.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수 씨.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소피아 좋아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 응. 나도 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 소피아랑 있으면 편했어. 이해받는 기분이었어. 근데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야? 에바. 민수가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대답해줘. 너는 내 아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한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 뒤에서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만나고 사진 찍고 이게 사랑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나는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왔어. 폴란드에 있던 가족, 친구들, 내 일 다 버리고. 왜 그랬을 것 같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이랑이면 어디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근데 당신은 나를 버거워했고 다른 여자한테 기댔어. 나는 바보였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바보 같았어. 에바 아니야. 나는 정말. 그만해. 나는 일어섰다.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좀 혼자 있을게.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민수가 말했다. 에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소피아랑은 끝낼게.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제발. 나는 뒤돌아봤다. 민수 씨. 응. 당신이 소피아를 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신뢰가 깨졌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붙잡고 있는 건지. 에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 한국에서 당신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랑인지 의존인지 구별이 안 돼.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나는 침실 문을 열며 말했다. 나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에바. 오늘 밤은 각자 생각하자. 내일 다시 얘기해.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민수와 내가 함께 봤던 석양들이 떠올랐다. 한강에서, 공원에서, 집 베란다에서. 그때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답은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나와 마주치기 싫어서.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수가 집에 있으면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오고 싶지 않았다. 식사는 따로 했다. 민수가 먼저 먹고 나면 내가 주방에 나갔다. 아니면 간단하게 빵이나 과일로 때웠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세탁기 돌렸어요. 응. 우유 떨어졌어요. 알았어. 이런 식이었다. 감정은 없고 정보만 오갔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낯선 동거인 같았다. 밤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야 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어느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옷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작은 사이즈였다. 큰 걸 꺼낼 용기는 없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을 넣었다. 거실로 나갔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주말이었다. 어디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민수 씨.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내 손에 든 가방을 봤다.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가? 폴란드요. 뭐? 잠시 폴란드에 다녀올게요. 생각 정리 좀 하고 싶어요.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에바,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거리가 필요해요. 얼마나 갈 건데? 모르겠어요. 한 달? 아니면 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에바, 제발. 가지 마. 가야 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민수를 봤다. 여기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당신 보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하고 감정이 너무 복잡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이 정리하자. 같이 대화하면서.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랑 있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아요. 또 당신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매달리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싫어요. 민수는 입술을 떨었다. 에바,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해. 소피아랑은 연락 다 끊었어.
다시는 안 만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수 씨, 다시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례해요. 근데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회사에 간다고 하면 진짜 회사 가는 걸까, 소피아 만나는 걸까 의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누구랑 있었을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에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불안해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우리 끝인 거야?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붙잡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해. 민수가 다가왔다. 정말이야. 소피아는 실수였어. 혼란스러웠고 약했고 변명이지만 진짜 그래.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일부러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근데 그게 상처를 지우는 건 아니에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가 아파요. 당신 생각하면 아파요. 그 아픔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손을 떨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민수 씨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무슨 시간? 당신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진짜 나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롭고 죄책감 들어서 붙잡으려는 건가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도 생각해봐요. 당신 감정이 뭔지, 나한테 뭘 원하는지, 우리가 정말 함께할 수 있는지. 에바, 나도 생각해볼게요. 폴란드에 가서. 나는 가방을 들었다. 연락은 할게요. 당신이 원하면. 민수는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가지마, 제발. 미안해요.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뒤돌아보니 민수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었다. 민수 씨. 응.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나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너랑 행복하고 싶어. 나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 근데 지금 우리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나가고 택시를 탔다. 인천공항이요. 택시가 출발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났다. 폴란드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크라쿠프의 구시가지, 바르샤바의 넓은 거리, 어릴 적 뛰어놀던 공원. 모든 게 익숙하고 편안했다. 가족들이 나를 반겼다. 에바,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가 볼을 쓰다듬었다. 많이 힘들었구나.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친구들도 만났다. 한국은 어땠어? 솔직히 힘들었어. 남편은? 복잡해. 친구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처음 몇 주는 멍하게 보냈다. 집에서 쉬고 산책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민수 생각이 났다. 자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나 없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나는 행복했을까? 결혼 전에 나는 어땠을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감정을 기록했다. 슬픔, 분노, 그리움, 외로움, 해방감. 복잡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2달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에바, 잘 지내?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네. 민수 씨는요? 그냥 살고 있어. 너 없이는 집이 너무 조용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메시지가 왔다. 에바,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심리 상담. 나를 돌아보고 싶어서. 나는 놀랐다. 민수가 상담을 받다니. 한국에서 정신과나 상담센터 가는 걸 꺼려하던 사람이.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응. 선생님이 그러더라.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몰랐다고.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너한테 미안해.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나는 눈물이 났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에바. 네. 너 행복해? 나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네. 조금씩요. 그럼 됐어. 민수의 답장이 왔다. 나는 네가 행복하면 돼. 그게 나랑이든 나 없이든.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다. 민수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노력 중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 정도였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부담스럽지 않게, 강요하지 않게.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한다고 해서 꼭 함께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서로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 3달째 되던 어느 날 나는 바르샤바 강가를 걸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나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나 괜찮구나. 휴대폰을 꺼내 민수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 씨, 나 요즘 좋아요.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민수의 답장은 금방 왔다. 다행이다. 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야 해요? 모르겠어. 근데 만나든 안 만나든 나는 너를 응원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민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에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강물을 바라봤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계속 흘러간다. 앞으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내 길을. 나답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가던 외국인 아내 에바. 그리고 자신도 지쳐 있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기대버린 민수. 두 사람의 관계는 큰 상처를 남기고 결국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이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기댈 곳이 가까운 타인이 될 때 그 관계는 이미 위험한 선을 넘은 걸까요? 아니면 민수처럼 뭔가에 지쳐 무너졌을 때 잠시 흔들린 것뿐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에바라면, 민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 깊이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